짧은 괴담 모음. 갑작스레 비가 쏟아진다. 나는 비를 피할 장소를 찾았다. 바로 가까운 곳에 알맞은 처마를 찾았지만 나는 그곳을 지나서 전력으로 뛰었다. 그곳에는 중학교 때 병으로 죽었던 친구가 웃음 짓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이브, 권유하는 법, 산, 비경, 인적 없는, 탈취제, 강력, 사냥감, 원숭이, 고기, 50kg, 철이. 최근 남친의 모습이 이상해서 몰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검색 이력이 나온다. 아무리 봐도 나와 데이트하기 위해 찾아본 이력 같은데 뒤숭숭했었다. 사거 물건에서 산지 5년. 처음엔 시선을 느끼고 소리가 들리고 이것저것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할 괴현상도 없다. 결국 이 5년 동안 나는 놀라던 입장에서 놀래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새로운 입주자는 아직인가? 3년 전 나는 사고로 인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그런 나를 가족과 친구들이 지탱해 주었다. 편지가 도착했다. 3년 후에 도착하도록 해놓았다. 방심하지 않도록. 그놈들은 모두 가짜다. 나에게 보낸다. 편지의 날짜는 사고 전날이었다. 단골 라멘 가게. 김이 무럭무럭 나는 솜씨 좋은 라멘을 팔고 있는 주인. 때때로 김이 나는 사이로 보이는 주인이 다른 생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라멘만 맛있다면 아무 문제 없다. 휘몰아치는 돌풍, 거친 바다. 잡초 하나 자라지 못할 오래된 절벽. 무섭지도 않다. 후회도 없다. 한 발짝만 앞으로 디디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런데 나는 나아갈 수가 없다. 수면 위에 엄청난 수의 하얀 손들이 오라고,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서. 친구 A, 4월 4일 출생, 넷째. 4세 때 일가족이 뿔뿔이. 40세에 실종. 4년 후 4월 4일 백골이 된 사체로 발견. 향년 44세. 나스노 카게. 빅타이틀을 제패한 명마. 4월 4일생. 4세 때 4번의 번호를 달고 4코너에서 4마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즉사. 차에 탔는데 에어컨 구멍에서 기다란 머리카락이 나와서 늘어져 있었다. 반사적으로 힘껏 당겨서 창문으로 버렸지만 다음 순간 룸미러에 정수리 쪽이 살짝 벗겨진 여자가 째려보고 있다. 죽여버린다. 돌아보았더니 여자의 모습은 없고 시트 위에 정수리가 조금 벗겨진 인형이 놓여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 어느 카레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 귀신을 보는 사람 말로는 가게를 정면에서 보면 좌측 테이블에 어떤 여자가 항상 앉아 있다고 했다. 그 가게는 대개 1년에 한 번씩 점장이 바뀌고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내어준다. 어느 날 새로운 점장이 부임해 왔다. 동시에 여자 귀신의 목격담이 현저히 줄었다. 새로운 점장은 아파트 끝내줘. 돌아가서 문을 열면 집안의 전기랑 TV가 저절로 켜진다니깐. 지금은 그런 집들이 많을 거라 보지만 30년 전이다. 나와 알바들은 굉장하네요. 점장님 집은 다른 집하고는 역시 틀리군요. 여자 귀신이 그를 마음에 들어서
같이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닐까 라며 모두가 씁쓸한 눈으로 점장을 바라보았다. 지인의 아들은 어느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 어느 날 한 명의 손님이 주스를 가지고 카운터로 왔다. 저 뒤에서 주스 보충하고 있는 저만 말이야. 태도가 왜 그래? 주스를 집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어. 지인의 아들 왈. 오늘은 저 혼자 일하는데요.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다.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겠어요? 뭐야 이 남자? 새로운 헌팅 기법인가? 얼굴을 조금 찡그리며 바라보았지만 그는 주눅도 안 드는지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저도 남자니까 가능하다면 젊은 여자 둘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역시 헌팅인가? 어차피 술이라도 마시자는 의미겠지만 모르는 남자와 술을 먹으러 갈 정도로 나는 남자에게 굶주려 있지도 않다. 나는 팔짱을 낀 채로 허세를 부리며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가려면 혼자 가요. 라고 말했다. 그는 기분 나빠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상냥한 웃음으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낮게 말했다. 조금 있다가 전철이 들어온다는 알림이 울렸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니 아까의 그 남자가 머리만을 돌려서 나를 보았다. 그럼 혼자 가겠습니다. 그는 상냥하게 내게 말을 하더니 철로로 뛰어들었다. 그가 뛰어든 것과 거의 동시에 전철이 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저는 제대로 된 요리사가 되기 위하여 오사카의 고급 음식점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갓 20살 때였습니다. 10월,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저는 사회 공부도 할 겸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km 정도 철도 옆을 걸어서 거기서 조금 안쪽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창호지로 둘러싸인 2칸짜리의 방들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정도 친구가 스쿠터에 올라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쇼핑을 그 녀석에게 맡기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 저는 깜빡 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창호지 너머로 들려온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 소리는 무언가 잠꼬대 같았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누웠다가 잠들어 버린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라? 다음 순간 주위에 냉기가 느껴집니다. 뭔가가 집안에 있다. 그렇게 느꼈을 때 눈앞에 철도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 전철이 눈앞에 한 발짝만 더 내딛었어도 나는 떨리는 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 보니 친구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믿어주지 않았지만 제가 진지하게 계속 이야기하니 나중에는 어떻게든 믿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에 돌아오고 이틀 후 도쿄에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친구가 조사해본 결과 1년 전 같은 날 같은 시간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철로에 뛰어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소도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와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 물어본 바로는 아파트는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날 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그저 빌 뿐입니다.